전 세계적으로 팝 열풍이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빌보드 차트 1위를 휩쓸며 활약했던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인기는 이제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새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아이돌 그룹이 만들어지면서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는 아이돌 그룹임에도 막상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별로 없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죠. 그런데 이처럼 식을 줄 모르는 팝 열풍에 난데없이 40년 전 한국의 철진 이름학까지 외국인들로부터 새로운 평가를 받으며 역주행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또 대체 이 음악은 어디서 온 것인가? 올해 3월 스페인에서 발매된 한 한국 밴드의 앨범에 쓰여 있는 문장입니다. 이 앨범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데뷔 40년도 훨씬 넘은 대한민국의 전설적인 밴드 산울림이었다. 4에서 오래전 활동을 중단한 옛 한국 밴드를 끄집어낸 것도 이례적인데 이 같은 문구를 앨범에 삽입한 이유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앨범을 발매, 한 스페인 음반 사구 에르치노 안토니 고르도스 대표가 사울님 밴드의 엄청난 팬이었던 것이죠. 그는 처음 산울님의 노래를 처음 듣고 그야말로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 감상을 아래와 같은 말로 전했습니다. 1997년쯤 한국인 음반 컬렉터 도움으로 산울림 집을 처음 들었다. 다소 특이한 사운드에 놀랐고 어떤 수식어를 붙일지 몰라 혼란스러웠다 거친 보컬의 광기가 기괴했어. 많이 끌렸고 갑작스레 분위기를 바꾸는 곡의 전개, 가신선하고 독보적이었다. 즉 산울림의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신선하고도 놀라운 충격이도 대체 이 음악은 어디서 온 것인가라는 한 줄 평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 셈이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사울님의 음악은 어떠한 선대록 음악의 성향도 받아들이지 않은 산울님만의 독창적인 작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이키델릭한 연주와는 대비되는 나지막한 노래와 관조적인 가사는 그 당시에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그렇게 1979, 7년대 한민국 록밴드계의 전설 같은 데뷔를 알린 산울님은 활동하는 기간 동안 총 3장의 앨범을 발매했고 그중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나 어떻게 청춘 회상, 너의 의미 같은 명곡들은 이름만 대도 멜로디와 가사를 흥얼거릴 수 있을 만큼 오늘날까지도 레전드 곡들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산울님은 그 어떤 음악에도 영향받지 않았으나 훗날 한국 거의 모든 뮤지션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될 만큼 큰 족적을 남습니다. 198. 0년대 후반의 동물원, but 2000년대 후반의 장기학 아지 직접적으로 산울림에 영향받은 뮤지션들이 시대별로 등장한 것이죠. 그만큼 산울림은 음악은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은 오히려 시대를 앞서 간 독보적 감성으로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산울림만의 독특한 매력을 일찌감치 알아본 안토니 고르도스 대표가 줄곧 눈독을 들이고 한국에 러브콜을 보낸 결과 올해 3월 드디어 유럽 음반사를 통해 산울림의 앨범이 발매될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이번 앨범 발매에 대해 김창완 측은 스페인 재발매 전문 레이블 구에르 센레코드가 지난해 리마스터를 통해 국내에서 재발매된 산울림 LP집에 큰 관심을 보여왔고 라이선스를 요청하면서 전 세계 발매가 성사됐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안토니 고르도스 대표가 몸담은 음반사인 구르 세유턴년에서 1980내 발매된 전 세계의 명반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유럽에 유통해왔다. 고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 수많은 명곡들을 두루 섭렵해온 고르도스 대표가 산울림의 엄청난 팬심을 보였다는 점이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대목인데요. 한편 음반사구를 세유턴피를 발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자체 편집한 컴퓨레이터 이 버닝 브리지의 산울림의 골수팬인 대표의 취향이 듬뿍 담겼죠. 1979년 작작지부터 1983년 작지까지의 수록곡 중 특급 열차, 내일 또 내일 한날의 모래시계 등 산울림 특유의 역동적에 너지와 독창적 정서가 담긴 노래들을 특별히 선곡해 넣은 것인데요. 특히 이런 곡들은 국내에서 잘 알려진 사울님의 대표곡이 아니어서 더욱 이목이 쏠렸습니다. 국내에서 사랑받은 산울님의 곡기주로서 정적인 발라드 성향의 작품인데 반해 초창기 거친 기타 소리와 오르간을 중심으로 한 사이키델릭 사운드를 중심으로 선곡했고 때문이죠. 그만큼 고르도스 대표가 사울님의 앨범 한 곡 한 곡을 빠짐없이 챙겨 듣고 선곡한 결과라 더욱 의미가 깊은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르도스 대표는 이번 앨범을 통해 산울림을 향한 애정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팬들을 위해 LP 두께만큼 두꺼운 영어 해설지를 첨부하기도 했으며 산울림 활동 시기의 사진들을 함께 수록하기도 했죠. 그리고 드디어 자신이 기획한 앨범이 발매된 날 고르도스 대표는 국내 매체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사울님 형제들과는 일면식도 없다. 15년 전 스페인 공연 초청을 하려고 연락을 시도해
봤지만 안타깝게 닿지 않았다 대신 그들에게 하고 싶던 말을 해설지에 빼곡히 담았다며 감개무량한 신경을 전했는데요. 한편 이쯤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앨범이 단지 스페인이나 한국 한정으로만 소비된 것이 아닌 유럽 전역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입니다. 사실 2000년대 중반 유럽과 남미 등지의 록 팬들에게 산울림과 신중현의 음악은 한국의 사이키델릭 음악으로 불리며 컬트적인 길을 누렸습니다. 다만 이런 소식이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죠. 하지만 사울님 앨범은 이런 높은 해외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재발매된 적이 없어 시중에서 중고 매물이 엄청난 고가에 거래돼 왔다고 합니다. 급기야 유럽에서는 산울림 1집에 불법해 적반지 정정체불명의 컴필레이션 앨범이 제작되어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기도 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산울림의 인기는 대단했는데요. 오죽하면 1990년대 중반 한국록에 관심을 가진 일본 팬들이 한국의 중고 레코드 숍을 돌며 사울님의 피를 싹쓰리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하면 사울님의 카피밴드인 곱창전골이라는 일본 밴드가 생겨날 정도였죠. 그런데 이번에 해적반지 아닌 정식 음반이 스페인에서 발매되자 전 세계 록 팬들이 엄청난 반응을 보인 건 당연했는데 실제로 영국 음악 월간지 신디도 올해 2월 사이키델릭 서울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통해 산울님의 앨범 발매 소식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경계를 깬 사이키델릭 록 사운드, 세계의 록 음악 전성기보다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했음에도 이를 충분히 만회할 케이팝의 독창적 스타일을 확립했고 정치적 혼란과 정부의 규제에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사림에 관한 설명을 세세히 보도했죠. 그리고 이런 국내외의 폭발적인 관심을 증명이라도 하듯 현재 스페인 음반사가 발매한 산울림의 1집부터 3집, 그리고 컴필레이션 음반은 많은 물량에 도불구하고 금세 품절되어 현재는 그 어느 사이트에서도 구할 수 없게 되어버렸는데요. 그만큼 산울림의 음반은 수십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아우르며 음악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뿐 아니라 일본, 유럽, 남미에서 아직 큰 인기를 끈 산울림의 음악은 지난해 루이비통 글로벌 패션쇼 음악으로 등장하면서 또한 번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4월 29일 잠수교에서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글로벌 패션쇼가 열리던 날 쇼를 여는 첫 음악으로 산울림의 안이 벌써 가흘러 나온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패션쇼 내내 한국의 전통음악이던 이 음악으로 흘러나와 이목이 쏠렸는데요. 특히 세계 유명 브랜드 루이비통이 한국에서 정식 패션쇼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지극히 한국적인 장소에서 한국의 가장 레전드 밴드로 평가받는 사울님의 음악으로 채웠다는 점에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연하, 게도 해당 패션쇼가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자 수많은 외국인들은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것이 패션쇼 자체보다 한강의 모습과 한국의 음악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이런 상에 대해 당사자인 김창완은 케이팝이 전 세계에 사랑을 받는 요즘 1970년대에 발매됐던 산울림의 앨범들이 사랑을 받는다는 점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우리나 라와 다른 시선으로 구성한 컴필레이션 앨범도 인상적이다 아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요즘 국내외 뉴스는 온통 케팝 관련 기사들로도 배대는 이때 40년 전 한국의 록밴드까지 다시 재조명되며 재평가받고 있는 점이 자랑스럽기만 한데요. 앞으로도 또 케팝뿐만 아니라 송골매의, 들국화, 유재하 등등 한국의 보석 같은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에 알려져 더욱 널리 사랑받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